예, 안녕하십니까. 클라우드 및 엣지 플랫폼 기반 가공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사례를 발표할 두산공작기계 박점종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설명할 순서는 공작기계 일반부터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엣지 컴퓨팅 요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작기계 일반에서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강의의 공작기계의 의미와 회비의 공작기계의 의미가 있는데, 저희들 이제 공작기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주로 이제 회비의 공작기계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금속을 주 재료로 소재를 이제 절삭 가공하여 필요한 모양을 만드는 기계를 공작기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작기계 구조를 보시면 일단 뭐 코어 머신하고 카버 및 주변 장치로 나눠지고요. 그리고 이제 코어 머신에서는 다시 스핀들 헤드, 그리고 ATC, NC 장치, 이송계, 그리고 이제 카버 및 주변 장치는 커버하고 칩 처리 장치, 그리고 기타 여러 이제 주변 장치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이제 텍스트 베이스로 이렇게 CNC 구조를 다시 설명드리면은 외부 장치, 그리고 CNC 이제 장치, 그리고 이제 공작기계 이렇게 이제 하드웨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고 있으며, 그리고 외부 장치에서는 USB 메모리, 그리고 메모리 카드, 네트워크, 뭐 기타 여러 가지 장치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부 장치에서는 입력 장치와 제어 유닛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입력 장치는 다시 USB 드라이브, 뭐 메모리 드라이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제어 유닛은 이제 메인부, 해석부, 보관부, 유저부, 뭐 PLC부 이런 식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제어 유닛을 통해서 주축 앰프를 통해서 주축 모터를 제어하고, 그리고 다시 피드백 받아서 이제 다시 제어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작기계의 데이터를 이제 보시면은 상당히 많은 이제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이제 공작기계 관련 제조 주요 데이터를 보시면은, 공작기계 쪽에서는 뭐 장비 규격, 파라메타, 프로그램, 가공 상태, 장비 상태, 뭐 가공 실적, 공구 소재 여러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과 그리고 주변 기기에 있는 뭐 정보들, 그리고 이제 기관 시스템 정보들,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에 추가로 센서를 부착하여 정보를 수집해서 뭐 클라우드에 올려가지고 분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현하는 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많은 이런 데이터를 복합적으로 보고 분석하는 것이 요즘 이야기하는 뭐 디지털 트윈 또는 뭐 스마트 팩토리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작기계, 오늘 제가 이제 주로 발표하는 내용들은 공작기계 내부 기능보다는 공작기계 외부에서 하는 그런 기능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표 내용이, 주 내용이 공작기계 외부 내용이고요. 이런 공작기계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많은 솔루션들이 구현되고 있는데, 그걸 보면 주로 이제 아키텍처는 거의 비슷합니다. 유사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부단에 NC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파낙, 지멘스, 미쓰비시 등 다양한 이제 CNC 이제 소프트웨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통신 표준, 그러니까 MT 커넥터나 오피스 UA, 오마 뭐 여러 통신 프로토콜 표준을 바탕으로 해서 그 디바이스, 그러니까 디바이스 쪽에는 이제 포그나 엣지 컴퓨팅, 그리고 뭐 접점 디바이스, 그리고 IoT 디바이스, 뭐 이런 디바이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서버나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그리고 이제 기관 시스템들하고 연동해서 뭐 분석하고, 그리고 예지하고 모니터링하고 시뮬레이션하고 운영 관리하고, 그리고 나중에 나아가서는 다시 이제 공작기계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솔루션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가 있습니다. 이런 아키텍처에서는 일단 크게 제일 아래 부분에 물리 영역과 그리고 가운데 통신 영역, 세 번째 이제 가상 영역으로 이렇게 분리될 수 있고요. 이런 아키텍처 속에 다양한 기술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물리 영역에서는 뭐 이기종강 그 기계 컨트롤러 연계하는 기술, 그리고 뭐 겐처리 로더라든지 뭐 로봇 주변 기기들과 이제 연동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그리고 각종 IoT 센서하고 이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그리고 이제 NC 소프트웨어 기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통신 영역에서는 포그 엣지 컴퓨팅, 그리고 이제 뭐 CPS 인터페이스, 통신 표준, OPC UA, 뭐 MT 커넥터, 그리고 이제 뭐 센스 디바이스 만드는 그런 기술들, 이런 기술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상 영역에서는 이제 빅데이터 처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든지, 그리고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도구, AI, 뭐 디지털 트윈에 대한 플랫폼, 클라우드 컴퓨팅,
이러한 다양한 IT 기술을 접목해서 공작기계 외부 솔루션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공작기계 기반 솔루션의 이제 뭐 기본 개념을 보시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뭐 다양한 뭐 IT 플랫폼 기술, 기간 시스템,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뭐 센서, IoT, M2M, 포그 엣지, 그리고 뭐 공장 자동화, 사이버 세큐리티, 인공지능 이런 IT 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은 무인 자동화 기술,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술, 뭐 원격 모니터링 기술을 활용해서 자동화하는 그런 기술, 그리고 이제 고장, 품질, 안전, 이상, 뭐 해피 제어 기술을 통해서 지능화하는 기술, 그리고 이제 복합화, 고속화,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뭐 효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그리고 에너지, 정밀도, 가공 시간, 공정 설계를 최적화할 수 있는 최적화 기술,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 메탈 커팅 산업의 원가 절감을 시키고 납기 달성을 할 수 있고 품질 향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이제 공작기계 기반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늘 뭐 제가 발표할 주제 중에 큰 주제가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그 다음에 엣지 컴퓨팅인데, 그 두 번째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이제 각종 기계 장치로, 그리고 공작기계 데이터를 이제 클라우드로 올려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분석하거나 모니터링하거나 뭐 그 다음에 예지하거나 그리고 운영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 기술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럼 클라우드에서 뭐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이제 솔루션을 구축해야 하는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좌측에 보면은 이제 CNC 장치들, 그리고 아랫부분에 보면은 이제 통신 프로토콜 및 표준,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각종 뭐 진행형 앱, 그러니까 원격 관리 툴이라든지 예지 제어라든지 가상 검정, 연계 제어 뭐 이런 기술들이 필요하고요. 그걸 이제 하기 위해서 클라우드에서는 이제 네트워킹 기술, 5G라든지 그다음에 EAI 디바이스 뭐 이런 프로토콜 네트워킹 기술, 그리고 이제 서버 관리하는 기술, VM이라든지 OS 뭐 스토리지, 그리고 이제 DBMS 인메모리, 요즘 뭐 그 non-SQL DB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게 다 이제 빅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그런 기술들인데, 그런 기술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대시보드라든지 비주얼라이제이션 도구라든지 분석 도구라든지 AI 뭐 알고리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예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구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클라우드 플랫폼을 바탕으로 뭐 유럽에서는 DMG 모리 중심으로 뭐 SAP라든지 오라클이라든지 이런 IT 기술, IT 업체들과 함께, 그리고 많은 제조업체들과 함께 이렇게 아다모스라는 이제 협업 협체를 만들어서 그 빅데이터를 기계장치로부터 받아서, 그리고 상위단에서는 뭐 MS ERP하고 연동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4차 산업을 가기 위해서 어떤 플랫폼이 있어야 되고 솔루션이 구성되어야 되는지 하는 연구를 하고 있고, 관련 솔루션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일본 사례도 파낙을 보면은 뭐 파낙 공작기계 필드 시스템이라고 공작기로부터 데이터를 이제 받아가지고 마찬가지로 상위단에 올려줘서 그 올리고 난 다음에 이제 분석하고 그 다음에 뭐 예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솔루션들을 계속 만들고 그리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플랫폼의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 그 유럽의 AMT라고 그 생산기술협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독일 쪽에 뭐 엔지니어 협회에서 OE라는 개념을 이제 만들었는데 OE는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시간 속에 이제 이게 지금 포인트가 잘 안 돼가지고요. 포인트 불이 잘 안 들어가지고 앞으로 좀 가겠습니다. 전체 시간 속에 이제 공장 셧다운 타임을 빼면은 공장 총 가동 시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계획된 시간, 그러니까 목표 시간을 빼면은 이제 계획 시간이 나오고, 그리고 딜레이 타임을 빼면은 그 다음에 가용 시간이 나오고, 그리고 리페어 타임을 빼면은 이제 가동 시간이 나오고, 인사이클 타임, 난 인사이클 타임을 빼면은 이제 인사이클 타임,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게 이제 OE 개념이고요. 전체 개념이고, 예전에는 이제 주로 요 시간 속에 이제 사람이 활동으로 인해서 이제 시간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그 부분을 줄이고자 많이 역할을 했었는데, 요즘 이제 4차 산업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공작기계 데이터를 받아서 공작기계 자체의 이제 사이클 타임을, 이제 가공 시간 자체를 줄이고,
그리고 이제 뭐 품질을 높이거나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 프로덕션 타임 저 부분하고 포텐셜 프로덕션 타임 저 부분의 시간을 줄이는 연구 같은 거를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OE 관련 뭐 업체들 보면 저희 두산공작기계도 뭐 하고 있고요. 여기 파란색 버튼이 오늘 동영상을 가져왔는데 PDF로 가지고 쉐어를 못해 안타깝습니다만은 저희 두산공작기계는 아이도 컨트롤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마찬가지 빅데이터를 공작기계 데이터를 이제 클라우드에 저장해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고 그 예지하고 뭐 운영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고요. 마작도 보시면 아이 스마트 팩토리라는 상품명으로 뭐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그리고 클라우드 이런 솔루션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DMG 모리도 마찬가지로 리모트 머신 모니터링해서 이런 똑같은 유사한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일반 IT 업체들도 뭐 5AME, 테크솔브 등 이런 IT 업체, 국내에서는 지금 스마트 팩토리라 해서 공작기계 또는 이제 뭐 IoT 접점 방식으로 많이 모니터링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이렇게 해외 사례처럼 이렇게 다양한 통신 표준까지 적용해서 그리고 많은 기능들을 제공하는 것은 아직 국내에 솔루션은 많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요거는 저희 두산공작기계가 이제 중국 뭐 S사에 이제 설치한 사례이고요. 원래 이제 아이도 컨트롤이라는 거는 공작기계 데이터를 수집해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기능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툴 관리할 수 있는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준 사례가 있었고요. 공작기계, 저희 공작기계 18대하고 주변기기 20대를 연결해서 모니터링, 뭐 분석, 그리고 메인터넌스, 컨피그레이션 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이렇게 3D 환경에서 공작기계가 현재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 말았다 안 돌고 있다 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화면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국내의 어떤 뭐 특정 사례고요. 요 부분은 뭐 저희 아이도 컨트롤뿐만 아니고 그 일반 MES, SAP 기능에 있는 뭐 그 경영 관리라든지 생산 관리, 품질, 설비, 모바일 뭐 연동하는 거 이런 기능까지 다 같이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제공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런 클라우드 플랫폼의 어떤 생산성 향상 사례 효과로서는 일단 뭐 정량적 효과, 정성적 효과가 있는데, 그 중에 정량적 효과를 보시면은 장비 가동률이 올라가고 뭐 목표 가동 달성률도 뭐 올라갈 수 있고요. 그리고 제조 리드 타임이 단축되고 뭐 절분율이 올라가고 불량하고 불량률, 불량 개수가 이제 줄어드는 그런 정량적인 이제 효과가 있고요. 정성적인 효과에도 가동 비가동 분석 개선 기능 제공으로 비가동 시간을 이제 감소시킬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안정적인 뭐 생산 관리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엣지 컴퓨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엣지 컴퓨팅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원래 클라우드 컴퓨팅으로만 해도 뭐 공작기계 데이터를 외부에서 원격에서 그 실시간으로 상태를 분석하고 할 수 있는데, 왜 엣지 컴퓨팅이 필요하냐? 그런 등장 배경이 있습니다. 등장 배경을 보시면은 공작기계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초고속 제어를 합니다. 근데 그 공작기계 데이터를 이제 받아서 클라우드로 올려가지고 다시 네트워크 통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분석해가지고 제어하려 하면 시간적, 물리적으로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작기계 옆에 엣지 컴퓨팅이 필요하다 해서 이제 엣지 컴퓨팅이 이제 도래한 배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제조 현장에는 지금 현재 뭐 새로 나온 장비들은 다양한 지능화 기능이 이제 탑재되어 나오는데, 공작기계에. 근데 과거 이제 뭐 한 10년 지난 거라든지 뭐 이런 공작기계들을 보면 이런 지능화 기능을 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CNC 그럼 그 지능화 기능을 태우려 그러면은 CNC 자체를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죠. 그래서 공작기계 외부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외부에서 뭔가 분석한 다음에 그걸 다시 공작기계로 보내가지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다 해서 이제 엣지 컴퓨팅이 도래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엣지 컴퓨팅을 이제 정의를 보시면은 공작기계 바로 옆인 엣지단에서 CNC와 통신하고 센스 데이터를 수집하여 CNC가 수행하지 못하는 지능형, 복합형, 뭐 진단, 예지, 제어 등의 이제 보조 기능을 수행하는 뭐 컴퓨팅 장치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부분은 뭐 어디 뭐
책에 나오는 건 아니고요. 뭐 제가 정의를 내린 겁니다. 그리고 이런 엣지 공작기계의 엣지 컴퓨팅에 이제 필요한 기능들을 보시면은 장비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뭐 공구 상태 모니터링, 소재 상태 모니터링, 공구 소재 충돌 감지, 그리고 이제 공구 파손 검출, 그리고 공작물 기계 결함을 감지하고 물론 포그하고 클라우드 쪽으로 데이터 전송하는 기능도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적응식 피드 제어도 가능하다. 이거는 조금 뒷장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동 채트 제어도 뭐 기능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도 뒷장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 블랙박스 기능으로 뭔가 품질하고 그다음에 뭐 생산성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왜 그런지 분석하려 하면 어떤 기록이 돼 있어야 되는데 공작기계는 메모리가 작아가지고 많은 양을 기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뭐 다양한 내용도 기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블랙박스 기능도 공작기계 엣지 컴퓨팅 기술의 하나의 필요한 기술 요소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해외 툴스코프 사례고요. 엣지 컴퓨팅의 해외 그 툴스코프 사례고, 요거는 상품화 해가지고 많이 판매하고 있고, 아직 국내에는 이렇게 많이 접해보지는 못하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기능을 보면 공구 및 프로세스 모니터링. 이거는 이제 공작기기에 전류 센서를 설치해서 이제 가공 스타트부터 엔드까지 공구 체인지마다 이제 전류를 이제 기록해서, 그리고 이제 이거를 최대 전류치하고 최저 전류치에 이제 이게 기록을 한 다음에 그걸 이제 제대로 따라가는지를 모니터링하는 걸 기능이고요. 그 전류치가 이제 기본 이제 레퍼런스 설정한 그 값을 벗어나게 되면 알람이나 뭐 경고를 이제 발생하게 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구 상태 모니터링으로서 이제 공구 마모로 시각적 변화를 통한 모니터링 하는 거고, 이제 가공 이제 차수별로 이제 부하, 그 가공 부하의 이제 종합 평균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동 평균선을 보면은 얼마나 자꾸 이게 올라가고 있고 지금 이제 공구 교환 시기가 됐다 하는 걸 판단하기 위한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응식 피드 제어는 이제 요 위에 있는 그 부하 레퍼런스에 따라 가지고 부하가 많이 발생하는 구간에서는 이제 피드를 낮추고, 그리고 부하가 적게 발생하는 경우에서는 이제 피드를 올려 가지고 이제 적응 제어를 하는 그런 기능이고요. 그리고 뭐 여러 공작기계 메이커에서 공작기계 자체 기능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외부에서 이런 적응 제어도 이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적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돌 감지 기능도 마찬가지. 이것도 이제 진동 센서 및 변형 센서를 통해서 이제 충돌을 감지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진동 채트 모니터링은 이제 스핀들 헤드하고 뭐 기타 뭐 적정한 부위에 진동하고 뭐 그 가속도 센서를 부착해서 그걸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FMPT 분석, 그 다음에 이제 베어링이나 그리고 뭐 기어에 대한 어떤 결함 주파수를 이제 받아서 그거를 이제 같이 모니터링하고, 채트 모니터링하고, 그거는 상태 모니터링이고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거는.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제 또 진동이 많이 발생하면, 채트가 발생하면은 그거를 피드를 줄여가지고 채트가 없을 때까지 이제 줄인 다음에 다시 이제 서서히 올리면서 이제 채트를 없애는 그런 기능. 그거를 이제 채트 모니터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시그마 기반에서 통계적 품질 공정 모니터링, 공정 품질 모니터링 기능이고요. 품질에 대한 그런 각종 그 품질 관련 데이터를 저장하고 기록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비 데이터 분석하는 툴, 그리고 이제 공구 교체에 대한 로그, 그 다음에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보내는 그런 기능들,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는 게 이제 그 툴스코프라고, 이게 유럽 쪽에 아마 국가는 어느 국가인지 모르겠는데요. 거의 지금 판매는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쪽인데요. 오마티브라고 이런 뭐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게 컨디션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적응 제어하고, 그 다음에 채트 제어하고 이런 기능을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고요. 일부 유럽 뭐 미국에 있는 항공업체들은 반드시 이 기능을 설치해야만 우리 회사에 납품할 수 있다라고 뭐 하는 데도 있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도 이제 캠틱 종합기술원이고 뭐 저희 두산공작기계하고 계속 이런 관련 기능들을 개발하고 있고요. 보시면 뭐 우리 공작기계로부터, 그리고 공작기계 NC 데이터도 받아오고, 그리고 추가로 뭐 진동 센서라든지 전류 센서를 부착해서 그걸 이제 HPC에 저장해서 이제 상태 분석하고 모니터링하고 제어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적응 제어 부분은 이렇게 뭐 절삭 부하를 전류 센서를 통해서 계속 모니터링 하다가 이제 가부하가 발생하면 피드를 낮춥니다. 그 가부하가 저기 발생한 구간이 이제 있는데 저 부분이 이제 발생하면은 피드를 가부하가 발생하면 급격히 낮춰버립니다. 급격히 낮추고 다시 이제 그 부하 상한선까지 이제 점차적으로 계단식으로 올린 다음에 또 부하가 발생하면 또 낮추고 또 점점 계단식으로 올리고 또 낮추고 이런 방식으로 제어하는 게 적응 제어고요. 반대로 이제 저부하에서는 피드를 굉장히 올립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피드 상한선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 120%까지 우리가 설정을 해놨다 그러면은 120%까지 피드를 이제 올려서 가공 시간을 이제 감축시키는 목적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적응 제어를 개발해서 지금 계속 테스트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뭐 1, 2, 3, 4차, 뭐 5차까지 뭐 계속 테스트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일 처음에 1, 2, 3차, 4차까지 이제 적응 제어 테스트한 결과를 보시면은 1차 테스트에는 피드맥스를 110, 그리고 피드민을 이제 90%로 주고, 그리고 뭐 특정 가공 장비에 어떤 특정 가공 프로그램에 한 개 툴만 선정해서 그렇게 이제 테스트를 해봤는데 가공 시간이 3.6% 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가공 시간을 반은 120%, 반은 이제 110%로 주고 피드 맥스를 그렇게 주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가공 시간이 한 13%까지 줄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차 테스트한 결과를 보시면은 뭐 대부분 뭐 5.3에서 8%, 8.5%, 8.5% 이렇게 가공 시간이 다 줍니다. 줄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빨간색 부분에 보면 2.3% 가공 시간이 올라간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왜 올라갔냐 하면은 레퍼런스 설정할 당시에는 가공 부하가 없다가 실제 가공할 때는 이제 부하가 발생한 케이스입니다. 그럴 경우는 이게 부하가 발생했으니까 피드를 줄였기 때문에 가공 시간이 이제 다 늘어나는 거죠. 대신 이렇게 가공 시간이 늘어나는 대신에 공구에 대한 이렇게 파손이라든지 마모라든지 좀 더 안정적으로 이제 공구를 더 길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건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품질 측면에서도 좀 이제 더 향상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채트 제어인데요. 채트는 진동 센서를 진동하고 가속도 센서를 설치해서 어떤 채트 이제 발생을 했다 하면 그 마찬가지 피드를 이제 조정해 가지고 채트를 없애는 그런 이제 기능이 되겠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머신 툴 다이나믹스에 의해 가지고 좌측이 세로스는 지금 가공 절삭 깊이고요. 가로수는 이제 가로축은 RPM인데 RPM하고 빨간 선을 보시면은 RPM이 12,500에 절삭 깊이 3mm 했는데도 채트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제 절삭 깊이를 오히려 뭐 5mm 하고 그 다음에 RPM을 15,000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도 채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그 공작기계와 툴의 어떤 다이나믹에 의한 어떤 현상으로서 이 적정 절삭 깊이를 찾고 그리고 적정 RPM, 적정 피드를 찾아주는 게 이제 채트 제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영상 혹시 PDF라고 안 돌아가죠? 요 앞부분하고 이게 동영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 PDF로 가지고 동영상이 좀 재생이 안 돼가 죄송스럽습니다. 채트 제어하는 거는 진동 센서로 해서 이제 FFT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 진동 그래프를 보면서 채트가 발생한 게 이제 눈에 보이고요. 그리고 그 발생하면은 이제 피드를 이렇게 낮추고 막 조절하고 하는 그런 기능을 동영상으로 찍어놨는데 지금은 볼 수가 없겠네요. 그리고 공구에 대한 마모하고 파손 검출인데요. 이 부분은 좀 저희들도 테스트 해보면서 상당히 어렵구나. 여러 다양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작기계에서는 소재도 주물 세제로 표면이 뭐 이렇게 균일하지 않고 오늘 가져왔을 때 하고 내일 가져왔을 때 하고 이렇게 소재 자체가 형상 자체가 조금씩 틀려지고, 그리고 뭐 주물사 같은 거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한번 가공했는데 다시 들어가 가지고 칩 제거를 위해서 그냥 깎는 경우, 그리고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스핀들 이제 RPM을 급속하게 이제 조절하게 되면 이제 역전류 발생하는 그런 부분,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진동 센서나 그리고 뭐 전류 센서를 통해서 이렇게 마모 공구 진단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지만 대신 이제 계속 저희들은 뭐 캔팅과 같이 이렇게 방법을 찾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엣지 컴퓨팅의 기능으로 또 하나의 기능으로서는 마지막이 아닙니다. 또 두 개 페이지가 더 있는데요. 이 NC 가공 프로그램을 사람이 이제 처음에 이제 짜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실제 가공을 하게 되면은 거기로부터 받아오는 이제 진동, 전류 센서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더 나은 최적화시켜서 가공 프로그램을 더 나은 가공 프로그램으로 개선해서 아웃풋 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근데 이것도 뭐 좀 단점은 좀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막 짜놨는데 기계가 자동으로 더 개선된 프로그램으로 변형을 하게 되면 가공 프로그램 라인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사람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가공 프로그램이 되는 좀 이렇게 단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개선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진동 센서, 가속도 센서를 뭐 스핀들 헤드하고 적정 부위에 이제 부착한 다음에 진동 데이터를 받아 가지고 이제 공작 기계 스핀들계의 어떤 베어링하고 이제 기어 쪽이거든요. 이 부분에 이제 상태 이상을 이제 감지해 가지고 이렇게 예지로 이상이 발생했다 하면 이제 빨간색 알람이 이제 뜨는 거고요. 요 뒤에 이제 들어가 보면 여러 화면들이 있는데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그 각 기어별 베어링별로 이제 결함 주파수가 있고 이제 그쪽을 이제 유심히 뭐 FT 분석이라든지 인벨로핑 그리고 뭐 총진동 뭐 분석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컨디션 모니터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공 장비를 이제 원격에서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이 부분은 HMI를 이제 원격에서 뭐 집이나 뭐 사무실에서 그리고 HPC를 통해서 이제 원격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공 프로그램을 이제 PC나 서버에 저장하고 그거를 업로드 다운로드하고 하는 기능을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시다시피 공작기계에서 가공 프로그램을 저장할 수 있는 그 용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업체에서는 이게 이제 유용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다양한 이제 데이터를 저장함으로 해서 그걸 이제 나중에 향후 이상이나 품질 이상이나 뭐 고장이나 발생했을 때 이제 원인 분석 추적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엣지 컴퓨팅을 도입하게 되면 이런 뭐 NC 데이터가 기존에 468분이 걸렸다고 하면은 데이터 최적화만 하면 뭐 한 377분 그리고 NC 최적화 플러스 적응 제어까지 하면은 뭐 한 343분까지 줄일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보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정성적인 효과로서는 공급 파손 마모 검출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소재비가 절감되고 설비 가동률이 향상되고 그리고 이제 공작물 기계 결함 프로세스 오류 감지를 통해서 가공 품질도 향상되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적응 제어처럼 부하가 많은 구간에 이제 피드를 줄임으로 해서 부하를 감속시켜서 이제 공구 마모를 좀 축소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가공 시간 단축, 공정 개선, 그리고 뭐 제조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여러 가지 뭐 국가 경쟁력까지 뭐 기획할 수 있다라는 이런 정성적인 이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두산공작기계에서는 뭐 엣지 및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서 가공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사례 발표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